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부모-자식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관계가 있죠. 바로 연인, 부부 관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연인 관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한 남자를 만났고 연애를 했으나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성을 또 만났는데 또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번엔 이 연애를 끝내지 못하고 이 남자와의 연애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정리해버립니다. 근데 이 남자가 한 번 피고 만 게 아니겠죠. 갑자기 이 남자가 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연애를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분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잡고 아직도 포기를 안 했어요? 불안형, 슈퍼 불안형. 어떻게 하면 둘 다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반응이 딱 이러죠. 속상해. 너무 속상해.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가장 흔한 케이스가 구원환상이라는 거죠. 구원환상. 레스큐 판타지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나마저 떠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런 이유는 이성을 잘못 만난 거지. 나를 만난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이고 참. 이 구원 환상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연인 관계의 사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연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뭐 잘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연인이나 부부간의 만족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의 결론이 이 중에 결혼으로 가신다 하신 분들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좀 점검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네, 사실 이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결혼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했을 때 웨딩드레스, 신혼여행, 뭐 혹은 혼수, 아니면은 웨딩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이 들을 땐 엥? 이라는 대답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혼이라는 거는 로맨스의 연장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나의 시간, 공간을 함께 다 공유해야 되고 집에 안 가요, 결혼하면. 그다음에 또 경제 또한 공유한다라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그 뒤에 결혼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 도피처는 아닐까. 무엇으로부터의 도피처냐? 아버지? 가장 흔한 게 원가족으로부터 도피처예요. 아버지가 싫어서, 어머니가 싫어서, 혹은 이놈의 집구석이 싫어서 그러면 안타까운 게 이런 도피로 결혼을 택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산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원가족이라는 혹이 하나 있는데 이 혹을 떼겠다고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란 혹이 또 생겨. 근데 배우자가 혼자 오냐? 배우자의 원가족을 데려와. 그러면 혹 하나 떼려다 혹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원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땐 갈등을 잘 해소하면 다음에 결혼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게 올바른 결혼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싶은 거고요. 세 번째, 내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결혼 생활 힘들다고 오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결혼 너무 하기 싫었었어요. 이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럼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너무 원했어요. 다들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이라는 합리화를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결국 결혼이라는 결정 선택을 한 주체가 나라는 거. 따라서 그 결과인 결혼 생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내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선택했던 그 배우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이 배우자가 자꾸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이 진짜로 결혼하고 나서 변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현재 내 옆에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자꾸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5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와 연애 기간 동안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어마어마한 힌트들을 던져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많은 단서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보는데 심지어 그것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본 그 사람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 그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떠냐? 대부분 내 주변 사람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개인적 감정이 없다 보니까 나보다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보고도 못 본 척한다라는 거예요. 척한다. 분명히 뭘 봤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걸 봤으면 조상신이 도왔구나 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자꾸 그를 합리화시켜줘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떠냐? 실수인 줄 알았더니 습관이고,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술 먹고, 이 보고도 못 본 척한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 저게 제일 문제지.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나랑 연애 기간 동안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에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뭘 봤으면 얘가 긴장을 내려오는 순간 어떨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맥스구나.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맞아. 여러분 본인 습관 바꾸는 거 쉬우세요? 아니요? 요즘에는 뭐 남자도 하지만 젊은 여성분들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안 바뀝니다. 어쨌건 내가 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 착각은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망상에 가깝습니다. 아, 못 바꿔. 망상이라고 여기서 딱 그럼 얘기해 주세요. 못 바꾸죠? 네. 절대 못 바꿉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럴 리가 없는데 나 혼자 100% 믿고 있는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신병 오케이, 증상입니다. 다 알아먹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 딱 바꾸지 마요. 안 된대. 안 된대, 아예.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오랫동안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를 했더니 내 배우자는 변했다. 만약에 배우자가 변했다면 그건 그 배우자가 변하려고 노력해서 변한 거지 내가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성격적 장점인 게 반대쪽으로 가게서 바라보게 되면 단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 좋으세요? 그때 나는 황재성 씨처럼 말 잘하고 뭐 유머러스한 남자가 너무 좋아요. 살다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세요? 그랬더니 남자 새끼가 시끄럽고 맨날 농담이나 하고 호불호가 있는 직업입니다. 뭐 반대도 있죠. 어떤 남자 좋으세요 했을 때 저는 좀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우직한 남자가 좋아요. 그 경우 왜 헤어지겠어요? 답답하고 속 터지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당사자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이쪽이었다 이쪽으로 변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현재 딱 떠올렸을 때 내 배우자의 가장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이 사실은 처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렸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는 이유가 헤어지는 이유고 결혼하는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명언이네요. 일단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생기면 반드시 잃어야 되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잃어야 되는 것 혹은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 이후에 희생해야 되는 게 생기는 순간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신 내담자분들 혹은 주변의 지인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걸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 후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얘기 항상 하게 됩니다. 언제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얘기들. 결혼의 정년기라는 게 언제냐? 나이가 아닙니다. 오롯이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다라는 말. 일단은 내가 나랑 잘 지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